자, 지금 어딘가에서 열심히 즐기고 계실 여러분, 연말연시에 빠질 수 없는 흥겨운 파티. 하지만 여기에 위험한 물건이 숨겨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면 또 오늘의 위험한 탑3의 주인공은 바로 파티 용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세 가지! 모르면 독! 위험한 탑3! 오늘 주제는요, 저 보임씨가 좋아하는 파티입니다. 렛츠고 파티! 예, 위험한 파티 용품 탑3입니다. 잠깐만. 이거 제가 저희 방송할 때 많이 썼었는데, 스키장에서 부를 때. 스키장에서? 하얗게 눈이 내려. 네, 너무 아주 센스 없으시게. 예. 아니, 오늘 그 주제가 주제 파티잖아요. 네. 그래서 저 부음이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네. 우리 형님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죠? 예,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멋진 파티 음악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렛츠고 파리, 헛노바리, 락현바리, 제주도의 가든바리까지. 여러 가지 파티들. 저거를 하루 종일 연습하더라고요, 저거를. 뮤직 스타트! 원고, 지원고! 좀 더 보여줘요. 웨이브. 탈락! 자, 치마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여기 지금 있는 이 폭죽도 있잖아요. 뭐 네네. 생일 파티나 뭐 이런 데 축하 파티 같은 거 이거 있을 없으면 때 안 되죠. 이걸 빵 터트렸는데 네. 제 손에서 터져가지고 화상을 크게 한번 입을 손에서 터졌다고요? 예, 이게 뜨거운 게 여기서 이게 불발이 된 거죠. 어머. 이게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 위험해요, 사실. 예, 여기서 여기서 자체로도 터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저는 위험하고. 심하게 딘 적이 저 오늘 있어요. 주제가 사실 이거 위험한 파티 용품 탑3잖아요. 아니, 진짜 뭐 정말 파티하다가 다친 분들 많이 있나요? 요즘 아주 연말연시에 응급실 아주 장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위험한 파티 용품 탑3 과연 3위는 뭘까요, 교수님? 힌트 주십시오. 힌트 첫 번째 힌트는 2010년도에 네. 이 아르헨티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 예. 폭죽과 이것 때문에 200명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200명이요? 네네네. 폭죽이 아닌 다른 거.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랑 뭐가 같이 혼합되면 200명이 다쳤다고요? 그렇죠. 이 폭발력이 예. 2층 버스 아시나요, 여러분? 예, 예, 네, 예. 2층 버스. 2층 버스의 그 바퀴 압력하고 똑같습니다. 압력. 거의 압력, 비슷합니다. 이 압력. 바퀴 압력이 2층 버스를 이겨야 되니까 굉장히 압력이 세겠죠. 샴페인. 깜짝이야. 하지마. 어휴. 놀랐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면 네. 이걸로 인해서 급성 녹내장, 그러니까 그 눈에 안압이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 압력이 올라가서 실명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거다. 그거 맞네요. 눈에 픽 맞은 거죠. 눈에 맞아서. 자, 탑3 3위 공개해주세요. 뭐야? 샴페인! 그래요. 특별하고 즐거운 날 빠질 수 없는 샴페인. 하지만 잘못 개봉할 경우 샴페인의 마개는 실명을 일으킬 정도의 위협적인 무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샴페인을 술이나게 터뜨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상식. 실제 소믈리에들도 샴페인 마개로 인한 사고를 자주 목격한다는데요. 레스토랑 직원이 샴페인을 오픈하다가 손님 안경 정중앙에 어머나. 마개가 세게 맞아서 안경코 받침대가 눈으로 들어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파티를 즐기러 온 손님이 주문한 샴페인. 레스토랑의 직원이 직접 샴페인 마개를 따주었는데 손님의 얼굴로 잘못 날아간 샴페인 마개는 안경에 맞았고 안경의 코 받침대가 눈으로 들어간 충격적인 사고도 있었습니다. 끔찍하다, 끔찍해. 흔히 샴페인은 흔들었다야 한다는 영화나 드라마 속 잘못된 상식으로 무의식적으로 흔들곤 하는데요. 하지만 병을 흔들면 샴페인 병 위쪽 공기가 액체 안으로 들어가 샴페인 안에 이산화탄소와 결합하고 결국 커다란 공기방울이 되어 마개를 여는 순간 총알처럼 위로 치솟게 됩니다. 소믈리에 나오죠. 샴페인 마개의 압력은 40kg의 무게로 누르고 있는 것과 동일하며 수심 20m에서의 압력과 같을 정도. 이렇게 엄청난 샴페인 마개의 위력.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안전한 야외 실험장에서 샴페인 마개를 날려봤습니다.
무려 15m나 날아간 샴페인 마개. 날아가는 샴페인 마개의 속도를 스피드건으로 측정해봤는데요. 시속 73km라는 놀라운 결과. 와, 빠르다. 무시무시한 샴페인 마개의 위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샴페인을 흔든 후 손을 대지 않고 가만히 두어도 시한폭탄처럼 솟구치는 샴페인 마개. 그렇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샴페인 마개를 개봉했을 때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소믈리에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해봤습니다. 달걀을 향해 정확히 샴페인 마개를 조준하고 발사! 달걀은 처참하게 깨지고 말하는데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난 압력과 함께 날아간 샴페인 마개에 맞아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깨져버리고만 달걀. 그렇다면 샴페인 마개가 유리잔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안전한 거리에서 샴페인을 흔든 뒤 샴페인 마개를 정확히 유리잔에 조준하고 발사! 엄청난 굉음을 내며 유리잔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간 샴페인 마개에 맞는 순간 맥없이 산산조각나고 마는 유리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실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사방에 처참하게 흩어진 뾰족한 유리 조각들. 만약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을 텐데요. 자, 샴페인 마개의 위력을 알아보기 위한 마지막 실험. 장비까지.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두께의 유리창에 샴페인 마개를 맞춰보겠습니다. 실험 결과 샴페인 마개에 맞아 두꺼운 유리창이 깨지고 말하는데요. 무시무시한 샴페인 마개의 위력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샴페인 마개. 사람이 맞았을 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눈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샴페인 마개가 눈에 맞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샴페인 마개가 안구를 강하게 가격하면 각막과 공막에 맞은 후 안구에 출혈을 일으키는데요. 심한 충격인 경우 수정체가 뒤로 떨어져 나가는 수정체 탈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 급성 녹내장, 각막의 혈액 착색, 포도막염 등의 후유증을 일으켜 심하면 실명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샴페인 마개로 인한 사고에서 나를 보호하는 안전한 방법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샴페인은 절대 흔들지 말고, 탄산이 있어 압력이 높은 샴페인은 사람을 향해 마개를 개봉하면 한순간에 무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 7도 정도로 병을 차갑게 한 후 개봉합니다. 병이 따뜻하면 코르크 마개가 갑자기 튀어오를 수 있어 위험합니다. 샴페인을 개봉할 때는 병의 덮개를 제거한 후 코르크 마개를 기울여 가스를 빼낸 후 따라야 합니다. 즐거운 파티 분위기를 위해 마시는 샴페인. 방심한 순간 당신의 파티가 사고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나와 내 이웃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엔 이거 따다가 뻥 했는데 형광등 막 뻥 깨지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파티 용품이 아니라 폭탄이네요. 거의. 그렇죠. 샴페인 마개가 이렇게 위험한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이거 그냥 흔들어서 따야 제맛이라고 그렇게 알잖아요. 빵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위험한 행동인지 몰랐어요. 네. 아, 나 그 가정용 유리 뚫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맞아. 저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긴 세지만 그 정도쯤은 그래서 저희가요 네. 샴페인을 안전하게 따는 법을 직접 배워보기 위해서 네. 소믈리에 분을 모셨습니다. 아, 정말로요? 손민 소믈리에 나와주세요. 아우,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VCR에서 뵀던. 멋지십니다, 정말. 이게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하다 다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예, 이제 실제로 제가 일을 할 때 어떤 손님분이 샴페인을 흔들어서 오픈을 하시다가 그 마개가 천장에 있는 조명을 맞힌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조명이 전부 다 깨져서
그 사람들이 대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샴페인이 좀 더 넘쳐가지고 옷에 다 묻고 그리고 이제 파티장이 좀 아수라장이 아이고 망쳤구나. 분위기 완전 깨죠. 완전 망쳤네. 아니 그러면 이거 저희가 어떻게 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정확하게 예. 이제 알아야 되니까 한번 어떻게 따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먼저 샴페인을 오픈하기 전에 이거 보자. 예, 얼음물이나 이제 시원하게 칠링을 하는 것이 그래요. 그 따뜻한 온도에서는 기압이 올라가서 맞습니다. 좀 더 한 번에 더 세게 예, 튀어나올 예, 수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을 하시기 전에는 세워놓고 오픈하시는 방법도 좋긴 한데 네. 세워놓고 이렇게 오픈하시다가 튀게 되면 얼굴에 그렇죠. 맞을 수도 있고요. 뭐 맞습니다. 천장 같은 데 맞으면 예. 조명이 깨질 수도 있기 예. 때문에 45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오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일을 벗기실 때는 네. 여기 보시면은 쉽게 벗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절치 있네요. 개봉선이 예, 있으세요. 예, 예. 이거 따라서 캡슐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예. 캡슐을 벗겨주신 상태에서 주머니 안 드셔도 돼요. 여기다 넣으셔도 됩니다. 예.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아니, 지갑병. 선생님 여기다 넣으셔도 되는데 그 주머니에다 이렇게. 예, 다음으로는 오픈을 하실 때 아까 오픈하실 때 이 와이어를 벗기실 때 고정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혹시 와이어를 벗길 때 이 같이 코르크가 날아갈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벗기실 때는 꼭 막아야 돼요. 잡아야 왼손으로 돼요? 엄지손을 막아주시면 되고요. 네네. 코르크를 막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와이어 매듭이 있습니다. 네네. 이 매듭을 반대로.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세요. 예. 그다음에 이 푼 다음에 요거 와이어를 벗기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 소믈리에들은 와이어를 벗기지 않고 오픈을 합니다. 어떻게. 왜냐면 와이어를 벗기는 사이에는 코르크를 고정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상태에서? 예, 그래서 두 손으로 코르크를 잡으시고요. 네네. 가장 쉬운 방법은 병을 돌리시면 되세요. 병을. 병을 지금 좀 돌리시면 예. 코르크가 지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게 그렇네요. 아마 네. 보이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살짝 돌리면. 예, 그래서 3분의 2 정도 올라왔을 때 예. 살짝 코르크를 기울여주- 꺾어주시면 한쪽 방향으로 가스를 이렇게 빼주세요. 어머! 이렇게 조용히. 아니 샴페인을 이렇게 조용히 따요. 오빠 한거 아니에요 원래? 오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 없어? 크리스마스 날 너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아우 너 어쩜 이렇게 귀엽니? 몰라 부러워. 이거 오빠가 시켜놓은 아이스크림? 잠깐만. 턱이만 해들어. 아이스크림 먹어봐. 내가 오빠 진짜 오늘 우리 아이스크림 중요한 좀- 게 하나씩 좀 나눠봐. 여보세요. 주세요. 진짜 쏙 들어가. 앞으로 네가 배고프다면 뭐든지 사주고 최선을 다해서 너랑 함께. 우리 준수가 오빠 그럼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샴페인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야? 샴페인 우와 오빠 진짜 멋있어. 배운 대로 하셔야죠. 배운 대로. 우와. 네, 그렇죠. 이거 흔들면 안 된다. 흔들면 안 돼?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각도를 조금 더 기울여 주세요. 준수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위하여! 준수가 아니 방송 중 술을 그거 어때요? 아니 술을 멈춰서 그냥 흘려야지 그걸. 방송 중에 그 술을 먹으면 어떡해요? 준수가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샴페인을 흔드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잔에 잘못했잖아요 따르셔서 지금. 아깝잖아. 이놈의 식욕은 이 샴페인은 잔에 따라서 드시는 예 죄송합니다. 대접에 따라 먹으면 안 되죠. 자 우리 준수이가 한마디 해. 언제나 건강하고 내년에도 올해부터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몰입하시면 안 되네. 몰입하지 마. 난 그렇게밖에 안 해. 정말 두 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입만 드세요. 좋다. 자 그렇다면 위험한 파티용품 네. 탑3 중에 2위는 과연 뭘까요, 교수님? 힌트 주세요. 일단 이것도 똑같이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2005년도에 실제로 이게 술집에서 술집에서. 실제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한번 3명 정도가 아주 인명사상이 좀 있었던 예. 아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양초하고 만나면 굉장히 아주 또 사건이 또 커진다. 이게 세 가지니까. 알겠다. 예. 이거 바로 맞추죠 우리. 그렇지. 하나 둘 셋 스프레이. 입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이거 방송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고.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 되게 업돼요. 이거 뿌리면 네. 얼마나 업되는지 몰라요. 눈이다 하고 이렇게 촥 뿌리면 네. 그게 확 업되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안 좋다. 예, 이게 화재랑 과연 아주 무슨 위험한 상관이죠, 거죠.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여기 보시면 그 LPG 사용 그다음에 가연성이란 그 문구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쏘면서 이게 무슨 불이 꺼지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대부분 이렇게 그 케이크 같은 거를 그 올려놓은 그 촛불 위에다가 이렇게 그 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불하고 부딪히면서 사실은 이게 같이 혼합이 되면서 화재가 된다. 특히나 옆에 있는 쇼파, 무슨 커튼 이런 데 이제 불이 붙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막 춤추고 막 놀 때 살짝 뿌려봤는데 촛불 있잖아요. 예. 여기 이게 반응을 해서 불길이 좀 확 아니, 그럼요, 맞아요. 세졌던 걸 제가 봤거든요. 저기 가스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뿌리면 안 되고 그냥 불 있는 곳에서. 크리스마스 파티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티용품, 바로 눈스프레이. 이 아름다운 눈스프레이가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눈스프레이와 같이 분사되는 형태의 제품에 들어있는 가연성 가스인 LPG가 바로 위험한 화재의 원인. 그렇다면 눈스프레이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실제 파티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사람을 대신해 마네킹을 세운 뒤 양초에 불을 붙여봤습니다. 여기에 가연성 물질인 눈스프레이를 뿌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조준, 발사. 잠시 후 가연성 가스 LPG와 촛불이 만나 커다란 화재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상황. 마네킹의 옷에 불이 붙은 것은 물론 얼굴까지 타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스프레이와 촛불의 만남으로 생긴 위험한 화재. 옷과 얼굴에 묻은 눈스프레이로 인해 마네킹의 옷은 물론 목과 얼굴,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불이 타고 올라간 처참한 모습. 실제 상황이었다면 심각한 화상으로 목숨까지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파티용품 때문에 생긴 화재에서 생명을 구하는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진짜 실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끔찍합니다. 이 화상, 그래서 저희가 파티 용품으로 인한 화상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OX 퀴즈 제가 한번 드려드릴 건데. 이거 좋죠. 예. 오랜만에 하네요. 그렇죠. OX. 예. 첫 번째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초 보시면 네네. 촛농 있잖아요. 예. 굉장히 있죠. 뜨겁죠? 네. 뜨겁죠. 촛농으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없다? 네. 하나, 둘, 셋. 없다. 있다. 없지 않을까요? 너무 안 됩니다. 뜨겁잖아요. 자, 왜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실제로 춘농을 한번 떨어뜨려 봤는데 너무 뜨겁고 거기가 빨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화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현 씨는요? 뜨겁고 하는 순간 벌써 굳었던데? 교수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촛농으로 인해서 그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네. 왜냐면 살짝 붉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1도 화상이 해당될 수가 그럼 있죠. 좀 전에 얼굴이 많이 붉어 있었던데. 그건 화상이에요? 촛농이 자체가 사실은 온도가 70도 정도 되거든요. 네네. 실제로는 이제 성인들은 아까 준현 씨랑 지원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성인들은 대부분 바로 굳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사실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네. 한 1도 정도 화상을 입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애들이 문제입니다. 애들인 경우에는 피부가 이렇게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약하죠. 심한 경우에는 3도 이상의 화상까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최대한 빨리 옷을 벗는다, 벗지 않는다. 잠깐만. 야, 이거. 하나, 둘, 셋. 벗는다. 아니죠. 큰일 나죠. 벗다가 더 않는다. 번져. 자, 저는 X인데요. 자, 왜 O죠? 이게 옷이 이게 뭐 면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불이 잘 붙는 거는 그 뭐야 폴리에스테라. 그렇지 나일론 이런 네네네. 거 이게 불이 타서 피부랑 붙으면 되게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눌러붙으니까. 그래서 빨리 최대한 벗어야 되는.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붐 씨는? 저는 이게 벗다가 다른데 또 화상이 입을 것 같아요. 또 불부터 붙을 수 옷을 있으니까. 벗다가 얼굴이나 그리고 예. 옷은 입어야죠. 왜 자꾸 벗으려고. 네, 이 정답은 벗지 않는다가 왜냐면 아까 저기 눈스프레이 그 실험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붙거든요. 근데 네. 아마 정말로 이게 비닐 같은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피부에 금방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떼어내다가 살짝이 더 떨어져 나가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바로 냉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정말로 불이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차라리 굴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거나 그렇죠.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그 무슨 옆에 불이 안 타는 그런 무슨 판때기 같은 걸로 이렇게 친다거나 그게 오히려 더 그렇죠.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 세 번째는 화상으로 물집이 생기시잖아요. 네네. 이 물집을 터트린다, 터트리지 않는다. 이거 정말 애매하네요. 상처가 아무는데 어떤 게 좋은지 선택하시면 돼요. 보통은 터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X입니다. X입니다. X라고. 아니 왜 물집 생기면은 그거 안에 바늘에다가 실 달아서 실을 빨간 천천히 빼죠. 실을 빨간 양에 적셔서 그렇죠. 맞아요. 금방 붙는다. 그래요? 자, 어떻게 정답은 터트리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터트리는 게 빨리 아물긴 해요. 빨리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집에서 이게 물집을 터트려서 오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막 뭐죠? 가장자리가 막 찢겨져 있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 바늘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염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안 좋죠.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오히려 의료진이 있어서 정말 이거 무균 상태에서 꺼낼 수만 있으면 물집을 안에 있는 물 성분을 그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분들은 사실은 안 하시고 병원으로 오시면 저희가 아주 자연스럽게 터뜨려 드리니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험한 파티용품 탑3 이제 마지막 1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승부를 걸고 이제 1위를 맞춰야 됩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눈에 맞았을 경우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파티 3위 샴페인 마개. 화재는 물론 화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파티 2위 눈 스프레이. 그렇다면 위험한 파티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게임 삼매경에 빠진 스마트폰 마니아 성국씨.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둔 저녁. 파티용품으로 치장한 딸과 아내를 사이에 두고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귀여운 두 딸들이 나설 차례. 야, 아빠한테 빨리 얘기해. 오케이. 아빠,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내일? 그제서야 달력을 발견한 성국씨. 24일 월요일인데? 결국 눈치 없는 짠돌이 아빠 성국씨가 문제였습니다. 참, 내일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날이잖아. 산타? 에이, 요즘 세상에 산타가... 여보, 동심을 망치지 마. 이번 성탄절은 특별하게 보내면 좋지. 알았어. 이번 크리스마스는 꼭 특별하게 보낼게. 엄마 미씨의 활약으로 지켜낸 크리스마스 파티. 약속을 받아낸 다혜와 지혜. 자, 이제 받고 싶은 선물만 고르면 되겠죠.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침. 잘 부탁해. 동심. 졸지에 혼자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떠맡게 된 성국씨. 안절부절하는데 안 어울리는 파티 준비에 멘탈 붕괴가 올 지경. 도대체 카드 결제 날이라 크리스마스는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진짜.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에 빠진 성국씨. 결국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파티 준비도 있고 달콤한 잠에 빠져있던 그때 자고 있던 걸 귀신같이 알아챈 아내 미씨의 문자 한 통. 여보, 설마 자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우리 공주들 실망 안 하게 파티 준비 부탁해. 맞다. 이게 몇 시야? 큰일 났다. 돈도 없는데. 이제 시간도 없어. 진짜. 아내와 두 딸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성국씨. 다행히 10년 전 아내를 위한 이벤트에 입었던 산타복까지 발견하고 아내를 위해서 짠돌이답게 집안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용품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무뚝뚝한 아빠 또 남편이지만 사랑하는 두 딸과 아내를 생각하며 심기일전. 성국 씨의 크리스마스 파티 기대되는데요. 성국 씨가 파티 준비를 막 끝냈을 무렵 집으로 돌아온 아내와 두 딸.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당신 얼굴 왜 그래? 행복하죠. 내 얼굴이 왜? 와, 저기 봐. 그렇게 성국 씨의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로 다시 훈훈해진 네 가족. 특히 성국 씨가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는 딸들에게 인기 만점. 비록 재활용품을 이용해 만든 초라한 트리지만 여기에 듬뿍 담긴 아빠의 사랑은 100점입니다. 자린고비 성국 씨의 파티 준비에 감동한 건 아내 미 씨도 마찬가지.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수 있게 된 성국 씨 가족. 캐롤까지 함께 부르며 행복한 파티를 즐기는데요. 귀여운 두 딸 다혜와 지혜에게도 오늘은 1년 중 가장 기쁜 날이 됐습니다. 사랑스런 두 딸 다혜와 지혜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겠다며 양말을 안고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몇 시간 후 잠에서 깬 성국 씨. 덩달아 깬 미 씨는 어리둥절한데요. 자기야 뭐해? 애들 선물 줘야지. 이 산타복으로 말하자면 10년 전 미 씨와의 연애 시절에 입었던 추억의 의상. 동심. 옛 기억을 떠올리며 또 한 번 감동하는 아내 미 씨입니다. 그런데 다혜야! 평화롭기만 할 줄 알았던 성국 씨의 집에서 일어난 커다란 화재. 일어나봐! 거실에서 잠든 성국 씨의 사랑스러운 두 딸은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사망. 성국 씨 가족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파티가 되고 말았는데 딸들과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꿈꾸던 성국 씨 가정에 일어난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 그렇다면 두 딸의 목숨을 앗아간 위험한 파티용품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CD. 예, CD. CD가 이렇게 낡은 이렇게 CD거든요. 낡은 CD를 지금 다들 교란 작전 쓰시는 거예요? 아니. 교란 작전. CD가 무슨 화제를 일으켜요? CD가 형광등에 비춰서 그 불빛이. 에이 무슨 말이야? 아니 차라리 그것보다는 먼지 쌓여 있었던 그 뭐였죠? 전기 그 반짝반짝 들어오는 거. 네. 그런 등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등.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24년째 쓰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즐거운 파티는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가 나왔죠? 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왔습니까? 먼지에 쌓인 전구가 나왔습니다. 아니 아까 전구와 솜이 이렇게 붙었다. 여기 감전이 살살 때문에 지슷하면서 이게 바로 발열성이 돼요. 불이 붙는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파티 용품은 바로 전구고요. 전구는 먼지 묻어있는 곳. 그리고 정확하게 솜과는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험한 건 뭐예요? 폭죽. 오래된 전구죠. 깨끗한 전구 전선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먼지가 쌓인 이런 겨울철에는 특히나 이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는 시즌에는요, 먼지를 타고 또 정전기가 불을 일으킵니다.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먼지가 쌓인 전선. 여러분들이 간과하신 게 있습니다. 전 정말 제 학교 후배가 이걸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빼고 모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촌농이요? 촌농? 초! 진짜 초? 초를 끄지 않고 그냥 잠이 든 거죠. 그래서 그 트리며 이렇게 집안에 있던 곳들에 불이 옮겨 붙어서 큰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거 뭔가 좀 고민되죠. 자, 정답은 전구입니다, 전구.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 오죠? 1년 동안 그 전구를 쓸 일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아서 또 걷어내고 막 이러다 보면은 피복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그 사이에 또 먼지가 쌓이고 오랫동안 놔두니까 막 그러죠. 근데 그걸 또 깨끗이 닦아내거나 다 확인해보고 걸지 않아요. 또 뭐 하루 이틀 지나는 거니까 크리스마스를 그냥 막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먼지와 함께해서 이제 전구가 불이 붙는 거죠. 김준현. 생각한다. 탈락. 시간 초과. 오래된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뭐야, 다 전구야? 지난번 전기장판 그때처럼 10년 동안 놔뒀다 그랬거든요. 이게 전선이 꼬이기도 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났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불이 붙고 그 전구 되게 뜨겁습니다. 거기 소문 빼야겠다. 하여튼 오래된 전구.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확인. 전구입니다. 전 전구예요. 전구와 솜. 전구예요. 전구입니다. 자, 자, 정답 맞히신 분들은 댄스 퍼포먼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총가 보다. 자, 정면 보세요. 자, 정면. 자, 왜안 돼? 정면 보세요. 자, 건강에 안 좋아. 정면. 정면. 위기 탈출 넘버 1.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위험한 파티용품 1위. 정답은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여러 해 사용한 낡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전구를 찾은 성국씨. 하지만 전구가 군데군데 깨진 것을 무시했고 잠깐 사용하면 괜찮을 거란 아니란 생각으로 전구를 켜두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깨진 전구를 무심코 사용한 이 잘못된 행동이 사랑하는 두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화재의 원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위해 쓰인 탈지면. 이것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로 화재를 크게 키운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켜진 거실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다 잠든 타해와 지혜. 그 사이 깨진 전구에서 화재가 일어나 트리는 물론 온 집을 태우는 큰 화재로 번지고 만 것. 그렇다면 성국 씨의 두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로 인한 화재는 과연 얼마나 발생하는 것일까요? 일어나봐, 얘들아. 매년 겨울 발생하는 각종 화재의 원인, 그 중심에는 항상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는데 실제 미국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 호텔에서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에서 일어난 화재로 투숙객 2,300명이 긴급 대피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국제전기안전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트리 화재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피해액은 무려 1,647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해외와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관련된 사고는 빈번합니다. 2003년 12월 트리 전구 누전으로 부부 사망. 2008년 겨울 트리 전구 감전으로 3살 남자아이가 부상을 입는 등 겨울철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치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전구.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용 전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LED 전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비교적 튼튼하고 안전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은 깨지면 바로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유리 전구. 플라스틱 소재의 LED 전구는 손으로 세게 내리쳐도 깨지지 않는 모습. 하지만 유리 전구의 경우 살짝만 내려쳐도 산산조각나 형체를 잃고 맙니다. 이 유리 전구는 내부에 얇은 필라멘트가 있어 끊어지기 쉽고 발열성이 높아 화재나 감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깨진 장식용 전구가 어떻게 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일까요? 넘버원에서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두 개의 트리에 각각 장식용 전구를 감고 한쪽 트리에는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전구를 일부 파손한 뒤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자, 과연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화재가 발생할까요? 진짜 날까요? 날까요? 전원을 연결한 뒤 실험 시작. 화면 왼쪽이 안전한 장식용 전구를 단 트리, 그리고 오른쪽이 깨진 장식용 전구를 단 트리입니다.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둘 다 문제없이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 전구를 켜둔 상태에서 기다려봤습니다. 정확히 50분이 경과하자
오른쪽에 깨진 장식용 전구를 단 트리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 깨진 전구에서 발생한 불씨는 가연성인 솜과 장식이 만나 불길을 키우고 맙니다. 깨진 장식용 전구로 인해 화재가 난 트리는 장식은 물론 트리 자체까지 태우며 걷잡을 수 없이 불기둥이 치솟는 무시무시한 상황. 자, 만약 이 엄청난 화재가 집 안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깨진 장식용 전구를 감은 트리는 엄청난 화재로 뼈대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더욱 위험한 것은 전선에 불이 붙어 합선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만약 불을 끄기 위해 트리에 물을 부었다면 감전으로 인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 결국 깨진 장식용 전구를 감은 트리는 합선까지 일으키며 불과 5분 만에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구는 필라멘트가 공기 중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흐르던 전류에 의해서 또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발열이 일어나고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구성하는 솜이라든가 주변의 PVC 등 이런 가연 물질과 접촉되면 그대로 큰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추리는 전구가 깨졌으면 사용하지 마시고 아울러 보관할 때나 또는 상시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깨진 전구를 방치하고 켜두었을 때 화재를 유발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여기에 가연성 물질인 솜과 플라스틱 장식을 달면 더욱 위험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주로 거실에 두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붙기 쉬운 커튼, 소파, 카펫은 물론 가전 제품까지 불이 옮겨붙어 큰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실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로 인한 화재로 40초 만에 방 전체가 전소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화재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쓰던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를 재사용할 경우 반드시 깨진 전구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전원을 꼽아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깨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말아서 상자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장식용 전구의 플러그를 뽑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은 불연성 물질로 구입하고 트리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은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는 안전한 크리스마스. 생활 속 사소한 습관이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